여러분, 혹시 친밀감 방정식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냐면요. 신체적인 친밀감이 우리 정신 건강, 그리고 더 나아가서 관계의 미래에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아주 흥미로운 연결고리를 오늘 같이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 질문. 오랜 연인에게 섹스는 정말 중요할까? 이거 진짜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고민해봤을 문제 아닐까요? 오늘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섹스리스라는 단어? 이제는 꽤 익숙하죠? 근데요, 이 기준이 딱 정해진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킨제 연구소에서는 1년에 10번 미만, 그리고 일본에서는 한 달 이상 관계가 없으면 섹스리스라고 본대요. 어때요? 기준이 생각보다 꽤 현실적이죠? 우리 주변에서도 충분히 있을 법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얼마나 흔한 일인지 숫자로 보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2014년 연구 자료인데요. 한국은 무려 36.1%. 이게 세계 평균이 20% 정도인 걸 생각하면 와, 정말 높은 수치죠. 도대체 왜 유독 한국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먼저 과학적으로 섹스와 정신 건강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엔 이게 우리 아이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결국 황혼 이혼으로까지 이어지는 그 흐름을 따라가 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걸 넘어서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그 본질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 섹스와 정신, 그리고 건강의 관계부터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죠. 여기 아주 흥미로운 연구가 하나 있어요. 무려 10년 동안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요. 과연 이 둘 사이에 어떤 과학적인 비밀이 숨어 있을지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 연구진이 10년 동안 거의 2,000명에 가까운 어르신들을 계속 지켜보면서 물어본 거예요. 성생활은 하시는지, 얼마나 자주 하시는지, 그리고 만족은 하시는지 딱 이 네 가지 핵심 질문을 던졌거든요. 근데 이 간단해 보이는 질문들이 정신건강이랑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었는지 그 결과를 분석한 겁니다. 결과는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명확했어요. 성생활을 하고, 더 자주 하고, 또 그 질에 만족할수록 정신적으로 훨씬 더 건강했다는 겁니다. 우울감이나 스트레스 수치가 확 낮아지는 게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행복한 성생활이 정신 건강에는 정말 좋은 약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여기에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아니 도대체 왜? 그냥 성관계라는 행위 자체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걸까요? 연구진들이 더 깊이 파고들어 보니까 그 핵심에는 바로 관계의 질이라는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딱 보이죠? 성생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 얼마나 자주 하느냐, 육체적, 감정적 만족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관계에서 받는 지지는 확 올라가고 갈등은 확 줄어드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성생활이 결국엔 관계의 질을 높여주고 그 좋은 관계가 우리 마음을 건강하게 시켜주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나 중요한 관계의 질이 만약 깨져버린다면 특히 그 모습을 매일 보고 자라는 아이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 파급 효과, 이게 정말 무서운 부분입니다. 한 가족 상담가가 실제 상담 중에 들었던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어느 날 딸이 엄마한테 이런 말을 했대요. 엄마는 내 인생의 나쁜 본보기였어. 라고요. 와, 이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상처와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아니, 딸이 어떻게 엄마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한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사랑이 없는, 친밀감이 없는 집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정서적으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가면을 쓰기 시작한대요. 진짜 자기 모습, 진짜 감정은 깊숙이 숨겨두고 어떤 정해진 역할을 연기하면서 사는 거죠. 그 가면은 보통 두 가지 길로 나뉜다고 해요. 하나는 어떻게든 부모님 기분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사랑받으려고 애쓰는 완벽주의자에 가까운 착한 아이, 즉 조력자가 되는 길이에요. 다른 하나는 정반대죠. 사랑을 주지 않던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서 자신의 낮은 자존감을 감추는 나르시시스트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건요, 이 비극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를 이어서 반복된다는 거죠.
건강하고 따뜻한 관계가 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어른이 돼서도 자기가 보고 자란 그 익숙한 관계, 즉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에 무의식적으로 끌리는 거예요. 그렇게 불행의 고리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수십 년이 흘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은 다 커서 집을 떠났고 이제 더 이상 애들 때문에 참고 살아야 할 이유도 없어졌습니다. 그때 수십 년간 꾹꾹 눌러왔던 상처들이 결국 터져나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황혼이혼이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16.6%.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 것 같으세요? 이게 바로 2024년 기준 한국에서 이혼하는 부부 중에서 결혼한 지 30년이 넘은 부부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6쌍이 이혼하면 그중 한 쌍은 황혼이혼이라는 거죠. 정말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아니, 왜 수십 년을 참고 살다가 하필 황혼의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몇 가지 사회적인 변화를 이야기해요. 일단 아이들이 떠나고 부부만 남게 되는 빈둥지 증후군, 그리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아니 이 사람이랑 앞으로 3, 40년을 더 살아야 한다고 하는 막막함. 여기에 결정적으로 예전과 달리 이제는 국민연금 같은 자산도 분할할 수 있게 되면서 경제적인 독립이 가능해진 거죠. 이 모든 게 합쳐져서 더 늦기 전에 내 인생을 찾겠다는 결심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특히 이 재산 분할이라는 게 그냥 돈을 나누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참고 희생하며 살아온 내 삶에 대한 어떤 정당한 보상이자 남은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실판이자 기반이 되는 거죠. 마지막 기회인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 과학적인 연구 결과부터 시작해서 그게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결국 황혼이혼으로 이어지는 과정까지 친밀감이라는 문제의 여러 얼굴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잡하게 얽힌 문제, 이 방정식의 해답은 과연 뭘까요? 그냥 성관계 횟수만 늘리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걸까요? 어쩌면 진짜 핵심은 몇 번 했냐는 횟수에 있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섹스는 몸으로 나누는 대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관계가 사라졌다는 건 단순히 몸이 멀어졌다는 뜻을 넘어서 두 사람 사이에 더 이상 나눌 대화 자체가 사라졌다는 아주 강력하고 슬픈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우리 왜 관계 안 해? 라고 따지기 전에 이런 질문부터 시작해보라고 조언해요. 우리 지금 서로 얼마나 가깝다고 느껴? 당신은 어떤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 우리는 지금 같은 방향을 보고 있을까? 처럼요. 횟수에 집착하는 대신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진짜 대화를 시작하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온 이 모든 이야기는 어쩌면 한 가지 결론으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진짜 목표가 단순히 성관계 횟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면 어쩌면 어색하고 두렵더라도 서로에게 다시 말을 거는 새로운 대화법을 찾는 것, 그게 시작이 아닐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의 친밀감 방정식은 지금 어떤 해답을 향해 가고 있나요?